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전기 회로와 에너지에 대해서 전기 회로를 만들려면 일단 전자를 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전기하면 무조건 전자가 움직여서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전자를 미는 힘 누구예요, 얘들아? 전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 전기의 3요소 중에서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밀려 도선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죠.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쓰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자,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일정 방향으로 흘러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전류 I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자, 그런데 도선 내부에 누가 지나가다 보면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고요. 이 사이를 전자가 무엇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무엇합니까? 가다가 이렇게 원자에게 충돌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충돌을 하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이걸 뭐라고 했죠? 저항얼이라고 했죠. 자, 우리 VIR이 전기의 3요소고요. 그 다음에 V의 단위를 볼트, I의 단위를 암페어, 자, R의 단위를 뭐라고 했죠? 오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3요소? 전기의 몇 요소? 3요소를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되죠. 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 전압에 의해서 누가 발생한다? 전자가 일정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방금 얘기했던 전기 몇 요소, 3요소 사이에 누구요? 관계,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걸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의 시작은 누구에서 시작해요? 전압에서 시작합니다. 전압이 세면 전류가 그만큼 원활하게 흘러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세게 밀어줘야 잘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요, 얘들아? 전압 누구와 V와 누구는요? 전류 누구는 I는 비례관계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치?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져, 안 커져? 커져. 선생님이 우리 첫 수업에서 비례반비례 표시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비례반비례 표시 가르쳐 줬었죠? 그치? 선생님이 누차 말하지만 2분의 10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 다음에 2분의 20이라는 숫자가 있어. 자, 약분하면 몇이에요? 5. 그치? 약분하면 몇이죠? 10이죠. 자, 누구요? 분자가 커지면 답도 커져, 안 커져? 커져. 그래서 분자와 답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야. 맞지? 그런데 5분의 20이 있어. 5분의 20은 답이 몇이야? 4지. 분모가 커지면 답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 분모와 답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에 들어가는 건 분모에 들어간 거야. 비례 관계에 들어가는 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분자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A와 B가 비례 관계야. 이렇게 표시해요. 그치? 물고기 표시로. A와 C가 반비례 관계야.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A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죠. 그치? 그래서 A는 누굽니까? C분의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요. C분의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 그래서 누구는요, 얘가 전류, 누구는 얘가 I는 그러면 누구의 관계에 있게 되냐면 전류 I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누구예요, 얘들아?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저항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치? 저항 맞아요. 아까 우리 전류가 지나가다가 원자와 충돌한다 그랬죠? 요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저항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전류 I는 누구요, 얘들아? 저항 누구요? R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얘들아?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맞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결국 우리는 전기의 3요소 중에 누굴 볼 수가 있어요, 얘들아? 전기의 3요소 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쓴다라는 건 도선 내부에 지나가는 누구요? 전류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전류 I는 무엇하게 됩니까? 저항과는 반비례, 전압과는 무엇? 비례. 그래서 전류 I는 얼분의 누구의 관계에 있다? V의 관계에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얼분의 V 관계에 있다 라고 요렇게 해서 우리 계산하자 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I는 뭐분의 뭐다, 얘들아? 얼분의 V.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저런 공식 알려주고서는 전류만 구해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전류 I는 뭐분의 뭐고요 얘들아? 얼분의 V에 해당하고요. 무엇합니까? 자, V는 무슨 R 얘들아? IR. V는 무슨 R 얘들아? IR. 그치? 요렇게 되고요. 누구는요 얘들아? R은 누구요? I분의 V의 공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공식을 원활하게 바꿔가면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원활하게 바꿔가면서 좀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I는 R분의 V, V는 IR, R은 누구분의 누구? I분의 V 해서 이런 오메 법칙이 바로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거든요. 만약에 서술하고라고 하시면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 전압에는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게 오메 법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오메 법칙에 대한 요거 우리가 누구 알아봤어요? 공식을 알아봤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자, 오메 법칙에 관련된 누구요? 얘들아? 그래프를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전류를 먼저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공급해주죠? 전압을 공급해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X축이 누구 됩니까? 얘들아? 전압 V가 됩니다. 자, 오른쪽을 할수록 전압이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전압이 커지면 그 결과인 전류 I는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얘들아?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전압 V와 I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얘들아? 비례 관계에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네, 이제 우리 누구로 갈 거냐면요. 자, 전압이 커짐에 따라 전류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둘은 분명 비례 관계인 건 알겠는데요. 자, 우리 누가 지나갈 때 얘들아, 전류가 지나갈 때 누굴 만난다 그랬지? 저항을 만난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저항을 만난다 그랬죠. 자,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원자의 배열에서 무엇합니까? 전자가 무엇하면서 지나가면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저항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흐름을 방해받아. 이때 더 세게 밀어야 돼? 약하게 밀어야 돼? 세게 밀어야 원래대로 잘 지나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자, 도선 내에서 누가 커져요? 얘들아? 저항이 커지죠. 저항이 점점 커지면 이 저항을 지나가기 위해서 전압이 커져야 돼? 안 커져야 돼? 미는 힘인 전압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과 전압은 무슨 관계다? 둘 다 비례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메 법칙이 I는 뭐분의 뭐죠 얘들아? R분의 V죠. 자, R분의 V라서 관계 요소가 총 3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 첫 번째에서 다시 한번 보면 전압이 커집니다. 이때 전류도 일정하게 커지는 완벽한 저 비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게 일정해야 되냐? 일단 도선 내에 누구요 얘들아? 저항 R이 무엇해야 돼요 얘들아? 일정해야지. 전압이 2배, 3배로 커졌을 때 전류도 2배, 3배로 커지는 거거든요. 전압이 2배, 3배로 커졌는데 저항도 바뀌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 전류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럼 세 개가 일정한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요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려면 나머지 전기의 3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 그래프가 그려질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건 저항이 무엇할 때 얘들아? 일정할 때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커집니까? 지금 저항이 커져요 안 커져요? 저항이 커지죠. 저항이 2배, 3배로 커졌을 때 그 저항을 건너기 위해서 힘을 더 줘야 돼? 덜 줘야 돼? 더 줘야지 장애물 건널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힘을 더 줘서 무엇합니까? 얘네들이 흘러갈 때는 누가 일정해야 돼요? 얘가 전류가 일정해야 돼? 안 일정해야 돼? 일정해야 됩니다. 즉, 이 저항이 커질 때 전압을 세게 해줘야 원래대로 흘러가는 대로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흘러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저항이 2배, 3배로 커지면 전압도 몇 배로 커진다? 2배, 3배로 커져야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 회로에 전기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번에는 X축이 누구냐면 저항 누굽니까 얘들아? R입니다. 저항이 점점 커져요. 자, 일단 저항이 커지면 원래는 전류가 감소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저항이.
전류를 방해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자 X축이 저항, Y축이 누굽니까 얘들아? 전류가 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항이 2배, 3배 커집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전류가 방해를 받아서 전류가 무엇하게 돼요? 얘들아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게 되는 요소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항과 전류가 반비례인 건 우리는 이미 무엇하고 있어 얘들아?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둘의 상관관계를 볼 때 누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얘들아? 전압은 일정해야 돼요? 일정하지 않아야 돼요? 일정해야 되죠. 얘가 일정해야 저항이 커질 때 진짜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죠. 그래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항이 커진다고 해서 더 세게 밀어주지 않았어. 저항이 커지는 상태에서 전압이 일정했더니 결국은 전류가 무엇하더라는 거야 얘들아?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무엇하더라? 감소하더라. 이렇게 해서 무슨 그래프를 갖게 됩니까 얘들아?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법칙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어요 얘들아? 오메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즘 문제는 뭐냐면 자 오메 법칙에 관련된 그래프를 모두 고르시오가 문제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X축이 V일 때 Y축이 I가 되면 비례관계, 누구일 때 얘들아 R일 때 Y축이 V가 돼도 비례관계. 그러니까 R과 I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저 세 개의 X축과 Y축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메 법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받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런 전기의 3요소의 상관관계를 알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회로를 연결합니까 얘들아? 전기 누구야 얘들아? 회로를 연결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슨 회로 얘들아? 전기 회로를 알아볼 거야. 자, 이 회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야, 이게 전구야. 이렇게 해서 전구 여기 이렇게 해서 필라멘트 있고 막 여기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생겼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건전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 아유,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잖아. 그래서 전기 회로를 연결하고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간단히 전기 회로를 나타낼 수 있는 누구야 얘들아? 전기 누구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 전기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때 우리는 누굴 좀 볼 수가 있게 되냐면요. 자, 이 전기 기호 제일 먼저 회로를 연결할 때 필요한 건 누굽니까 얘들아? 전지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회로의 목적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거나 또는 내부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누구니까 아니라 꼬마 전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저항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을 통해서 나중에 누구를 알아볼 겁니까 얘들아? 회로에 흘러가는 전류값, 전압값, 저항값들을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 필요하냐면 회로를 연결했다가 뺐다 하는 누가 필요해요? 스위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전류계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합니까? 전압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건전지는 앞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저기서 자, 전기 회로를 표현하는 기호 중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누구라고 얘들아? 전지예요. 건전지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근데 건전지는 무슨 극과 무슨 극의 구별이 있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 두 개의 길이가 다른 거고요. 긴 짝대기가 플러스 극이고 짧은 짝대기가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래서 저 짝대기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우리 플러스에 세로로 긴 자국 있죠? 그치? 그래서 긴 짝대기가 플러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전구를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경우에는 찍찍찍 이렇게 표시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열린 거. 그 다음에 연결되면 이걸 내려서 닫힌 거.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전류계와 전압계는 현행 교과서에서는 사실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걸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계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우리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의 약자를 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등부에서 쓰는 전류계 밑에는 직류계라고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시가 가요. 그리고 이 원안에다 이걸 집어넣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전류계. 전압계는 V 일직선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엇합니까? 이게 전압계예요. 나중에 이제 전류나 전압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우리가 이런 기호들을 쓰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오음의 법칙과 함께 이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호를 이제 우리가 알아봤어. 자, 그런데 저걸로 무슨 회로를 만들 거야? 전기 회로를 만들 거야. 전기 회로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 비유할 거예요, 얘들아? 물의 흐름에 지금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누구의 흐름에 비교한다고 얘들아? 물의 흐름.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누구요 얘들아? 물의 누구요 얘들아? 물의 흐름과 물의 흐름과 누구요 얘들아? 전기의 누구요 얘들아? 요소들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얘네들을 비교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 자체를 비교하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무엇일까요, 얘들아? 자, 누구야? 수도관 내에서 흘러가는 누구의 흐름 자체가, 물의 흐름 자체가 무엇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전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높은 곳에다가 누구를 받을 거예요, 얘들아? 높은 곳에다가 물을 무엇할 거야, 얘들아? 받을 거야. 누구를 받을 거야, 얘들아? 물을 이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이 물을 낮은 곳으로 무엇할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릴 겁니다. 자, 낮은 곳으로 무엇할 때 얘들아? 떨어뜨려서 떨어진 곳에 누가요, 얘들아? 물레방아가 이 물의 누구요? 흐름에 의해서 누가 돌게 할 거야, 얘들아? 물레방아가 돌게 할 거야. 누가 돈다고 얘들아? 물레방아를 누가요, 얘들아? 물의 흐름이 돌릴 거야. 그러면 물레방아를 돌리고 남는 물 있죠. 얘를 우리는 버리지 않고 내부에서 무엇 시킬 거예요, 얘들아? 순환을 시킬 거예요. 자, 물레방아가 돌고 그 물이 여기에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이 물을 다시 어디로 끌어올릴 거야, 얘들아? 저 위쪽으로 물을 끌어올려, 안 끌어올려? 끌어올릴 거야. 됐나요? 그치? 자, 이렇게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물이 계속해서 돌아다닐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을 받았다가 흘러가는 누구요? 얘들아, 물의 누구를? 흐름. 이 누구의 흐름을, 물의 흐름을 도선 내부를 지나가는 누구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얘들아? 전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저걸 전류를 볼 수 있죠. 물이 흘러가면서 물레방아가 일하게 하거든요. 전류가 흘러가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물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뭘 설치할 거냐면요. 자, 여기다가 누구를 설치할 거예요, 얘들아? 수도꼭지를 설치할 거야. 누구를 설치할 거야, 얘들아? 수도꼭지.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이 물이 내려가는 거야. 안 틀면 물은 어디에 고여 있는 거야? 여기에 고여 있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럼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계속 흐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수도꼭지를 우리가 누구에 비유할 수 있느냐? 이 수도꼭지가 저기서 회로를 연결하는 누구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스위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막고 싶으면 내가 스위치를 뭐 해놓으면 돼요? 열어놓으면 되거든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누구를 돌리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다시 돌아서 뭐 해야 되더라?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죠. 문제는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냐고요. 이때 필요한 게 누구냐면, 이때 필요한 게 누굽니까, 얘들아? 모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누구라고, 얘들아? 모터. 모터가 이 물을 끌어올릴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모터가 어떤 능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얼마나 센 건전지를 연결했냐에 따라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류의 흐름이 달라지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 오랫동안 원활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건전지를 센 걸 써야, 약한 걸 써야, 얘들아? 센 걸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이 모터 있죠? 이 모터가 바로 우리가 쓰는 누구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전지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전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의 흐름은 전류, 그 다음에 무엇 했어요, 얘들아? 물레방아는 그러면 누구에 해당해요? 물레방아는 전구 또는 저항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높은 곳의 위치 에너지를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다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쓰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수도꼭지가 누구예요, 얘들아? 스위치. 물레방아가 전구, 물의 흐름이 전류, 모터가 누구예요, 얘들아? 전지. 이런 건 다 구별이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수도관이 누구예요, 얘들아? 전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선, 전선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갑자기 전압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헷갈립니다. 자, 우리요. 이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물이 떨어지는 세기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죠. 그래서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레방아를 세게 돌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전구의 전류가 원활하게 지나가게 하려면 누가 높아야 돼요? 그렇지. 전압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물에 무슨 차 얘들아? 높이차. 물에 무슨 차? 높이차. 이 높이차가 바로 누구에 해당합니까? 전압에 해당합니다. 이 높이차가 누구에 해당해요? 전압에 해당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의 흐름과 전기의 요소 중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스위치, 전구, 전지, 전압. 전지와 전압의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물의 흐름이 누구에 해당한다? 전류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지금 봤어요. 몇 가지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누구의 연결이에요 얘들아? 저항에 누가 됩니까? 연결이 됩니다. 누구의 연결이 돼요 얘들아? 저항에 연결이 돼요. 자, 저항에 누구요? 연결.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커지기도 하고 모여지기도 해요.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전선을 두 개 연결을 하면 자, 이 저항을 건너고 또 한 번 저항을 건너야 돼. 그래서 얘가 15ohm짜리 저항 몇 개야? 두 개야. 그러면 전자들은 얘 15ohm을 건너고 또 건너야 되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커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옆으로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걸 우리가 무슨 연결이라고 얘기했나요? 얘들아?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선을 어떻게 연결해요? 밑으로 연결해요. 됐나요? 그러면 10ohm짜리 저항을 전자 두 명이 지나갈 때 되게 좁았는데 밑으로 하나 더 연결했더니 지나가기 쉬워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쉬워지죠. 저항이 작아져요. 이렇게 해서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의 차이를 요거를 우리가 무슨 연결이라고 얘기합니까?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해요. 병렬 연결의 포인트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여기서 저항을 연결합니다. 연결할 때 어차피 전자들은 여기 구간만 지나는 거예요. 10개를 연결해도 이 구간은 몇 구간 취급을 받아? 한 구간 취급을 받아. 그런데 여기는 연결해서 또 연결하잖아.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전자가 지나가야 되는 저항이 점점점 많아지는 효과야, 적어지는 효과야? 직렬 연결은 저항을 뭐하게 하는 효과야 얘들아? 저항을 어떻게 하는 효과? 크게 하는 효과죠. 됐나요? 병렬로 연결하잖아요. 계속해서 길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져요. 그래서 저항은 커지는 효과야, 작아지는 효과야? 저항이 모여지는 효과야 얘들아? 작아지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저항의 연결 첫 번째 무엇합니까 얘들아? 저항의 무슨 연결 얘들아? 직렬 연결로 들어갑니다. 저항의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완전 누구예요 얘들아? 반대예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완전 누구라고요? 반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항의 직렬 연결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저항 두 개를 선생님이 연결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로가 연결이 되고요. 회로가 연결됐을 때 이 첫 번째 저항을 R1, 2ohm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저항을 R2 몇 ohm이라고 할게요? 4ohm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저항이 2배 차이 나는 애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연결이라고 얘들아? 직렬 연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이때 장애물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 우리는 힘을 몇 번 써야 돼요? 2번 써야 돼요. 여기 건널 때 한 번, 여기 건널 때 한 번. 맞죠?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1, 여기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할게요 얘들아? V2라고 얘기할게요. 됐나요? 자, 모든 이들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은 여기 건전지에서 나옵니다. 이 건전지가 몇 볼트냐면 12V야. 몇 볼트 얘들아? 12V. 알아두셔야 될 건 12V의 전압을 두 군데에서 나눠서 쓰는 거 맞아요? 들려요? 네, 두 군데에서 나눠 써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두 군데에서 나눴을 때 저항이 큰 쪽에서 힘을 많이 써요? 저항이 작은 쪽에서 힘을 많이 써요? 그치, 큰 쪽에서 많이 써야 되지.
그래서 우리 저항이 1대2야. 그러면 전압의 힘도 몇 대 몇으로 나누어서 쓰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1대2로 나눠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흐름을 구해야 돼요, 얘들아? 네, 전류의 흐름을 구해야 돼요. 전선이 몇 개예요? 계속 하나예요. 그러면 전류의 흐름은 계속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그렇지, 전선이 계속 하나니까. 전류는 계속 한 전선으로만 지나가니까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류의 흐름은 똑같아야 되는데요. 전류 I를 구하는 공식이 누구라고요? 얼분의 V요. I는 뭐라고요? 얼분의 V. 그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거고요. V는 알아요. 그러면 이 회로에 연결된 전체 저항 누구를 구해야 돼요, 얘들아? R을 구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전체 저항. 이 전자들이 지나가다가 모든 전자가 R1도 건너고 R2도 건너야 돼요. R1이 몇 옴? 2옴. R2가 몇 옴? 4옴. 합이 몇 옴이 됩니까, 얘들아? 6옴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합이 6옴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할게요. 전체 저항 누구는요, 얘들아? R은 자 어떻게 구해요? 자,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모두 다 무엇합니까, 얘들아? 합쳐서 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합쳐서 구합니다. 그래서 회로에 무슨 연결해서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저항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효과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 전류 구해볼까요? 전압이 이미 12V로 건전지에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 전체 누구예요, 얘들아? 전압 V는 12V. 전체 저항 R은 몇 옴? 6옴. 그럼 전체 전류 누구느냐, 얘들아? I는 누구분의 누구라고요? 그렇지, R분의 V. R이 몇이라고요? R이 6옴. 전압이 몇 볼트? 12V. 그래서 이 누가 됩니까? 암페어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2암페어가 됩니다. 몇 암페어가 돼요, 얘들아? 2암페어가 돼요. 됐나요? 자, 2암페어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 전류 몇 암페어, 얘들아? 2암페어에 대해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자, 그럼 보세요. 전선 여기를 지나갈 때 전체 전류가 몇 암페어예요? 2암페어예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R1을 지나가는 전류를 뭐라 그래? I1이라고 그래. R2를 지나가는 전류를 뭐라고 해, 얘들아? I2라고는 말을 해. 그런데 전체 전류 I나 I1이나 I2나 계속해서 길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전류는 흩어질 데가 없습니다. 여기로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I1도 몇 암페어, 얘들아? 2암페어. I2도 몇 암페어가 됩니까, 얘들아? 2암페어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직렬 연결에서는 전선이 몇 개밖에 없어서 하나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누구 합니까, 얘들아? 전체 전류 I는 누구예요? I1은 I2와 뭐 돼요, 얘들아? 같아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뭐라고, 얘들아? 반대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병렬 연결에서는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알아두셔야 될 거. 그래,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아봤어. 자, 그럼 이제 누구를 볼 거냐면 여기서의 전압을 볼 거야. 분명 힘을 몇 군데로 나눠서 쓴다 그랬어? 두 군데로 나눠서 쓴다 그랬어. 자, 그래서 전체 전압 누구요, 얘들아? V가 몇 볼트인데 12볼트인데 요거를 V1과 V2로 무엇 할 거예요? 나눠서 쓸 거예요. 됐나요? 자, V1과 V2를 구하는 공식. 아까 오메 법칙에서 선생님이 뭘 얘기했었어요? I는 뭐분의 뭐라고요? R분의 V요. 그런데 V는 무슨 R이라고요? IR이라고요. R은 누구분의 누구라고요? I분의 V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들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V는 무슨 R? IR로 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V1은 당연히 여기에 지나가는 누구요? 전류인 I1 곱하기 누구요? R1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구해요? I2 곱하기 누가 됩니까? R2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자, I가 몇 암페어야, 얘들아? 2암페어.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누가요, 얘들아? R1이 몇 옴이 됩니까? 2옴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2는 몇? 4. 그래서 전압은 몇 볼트가 걸려요? 4볼트가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2 곱하기 R2로 해도 됩니다. 자, 2A 곱하기 몇 옴? 얘들아 4옴. 2, 4, 8볼트. 됐나요? 합이 몇 볼트예요? 12볼트. 나눠서 쓰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
전체 12V지. 저항이 1대2니까 전압도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나눠 쓰는 거 마저 틀려? 맞지. 여기서 전압과 저항이 비례관계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1대2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1대2에 대해서 12V 곱하기 전체 3분의 1이 여기 걸리는 거야. 맞지? 3분의 1 했더니 몇 볼트 나오니까 4V 나오는 거 마저 틀려? 맞네요.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네, 전체 전압 V는 누가 됩니까, 얘들아? V1 플러스 누가 됩니까? V2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보니까 저항과 전압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네. 그런데 전류가 이때 일정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이게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입니다. 자, 저항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됐나요? 그러면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무엇하게 됩니까? 이거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소가 조금 아름답지 않은데 여기다하고도 저기다 나눠 써야 돼서 좀 예쁘진 않는데요. 병렬 연결을 해봅시다. 자, 무슨 연결로 갑니까, 얘가? 저항의 무슨 연결? 병렬 연결로 가볼게요. 자,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우리 누굴 볼 거냐면 요렇게 해서 R1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서 누가 돼요? R2 이렇게 돼요. 자, 얘가 R1이죠. 몇 옴이라고 얘들아? 2옴. 얘가 누가 됩니까? R2. 몇 옴이 됩니까, 얘들아? 4옴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누가 됩니까?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V2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위아래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자, 길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눠지는 게 누굽니까, 얘들아? 병렬 연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또 전압이 몇 볼트 얘들아? 12V야. 됐지?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이 12V에 의해서 형성된 누구요, 얘들아? 전체 전류 누가요? I가 지나갑니다. 이 전류가 지나가다가 길이 몇 개로 나눠져? 두 개로 나눠져. 그래서 이 전체 전류 I는 위와 아래로 나눠줘야 돼. 일로 가는 게 I1, 밑으로 가는 게 누가 됩니까? I2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이렇게 나눠져서 한 번에 무엇합니까? 통과하고 나옵니다. 한 번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사실 저항은 저항 몇 개 취급을 받아요? 한 개 취급을 받아요. 잘하네. 자, 요거 저항 몇 개 취급을 받는다 얘들아? 네, 한 개 취급을 받아요. 됐나요? 그래서 건전지 입장에서는 힘을 몇 번만 쓰면 돼? 한 번만 쓰면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V를 여기서 다 써. 그러면 누구야? 얘도 몇 볼트야? 12V. 얘도 몇 볼트야? 그렇지, 12V가 돼. 한 번에 힘을 다 써.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서요 뭐 기본적인 그림과 개념에 대한 거 정리를 했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래, 저항을 병렬로 연결되면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고. 됐나요? 자, 저항 커져요, 작아져요? 병렬 연결하면? 저항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원래 저항을 갖다 붙이고 계속 갖다 붙이면 저항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원래는 저항을 계속 연결하면 저항이 커져야 되지. 그런데 직렬 연결은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커지는 거 맞아. 근데 병렬 연결은 저항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결하면 길이 넓어지는 효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효과야, 작아지는 효과야? 작아지는 효과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연결할 때 저항의 값을 계산할 때 2옴과 4옴을 그냥 더하지 않고요.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저항이 뭐해진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지. 그럼 얘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저항의 연결 개수와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분모에 집어넣으라 그랬지. 그래서 얘를 역수로 뒤집어서 더해. 2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몇? 4분의 1로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역수로 뒤집어서 더합니다. 그럼 결국 얘가 몇 분의 몇이 돼요? 4분의 3이 되죠. 근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이대로 두지 말고요. 다시 누구로 뒤집어요, 얘들아? 다시 역수로 뭐 해줘야 돼요?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 이대로 두지 말고 다시 뒤집어서 정상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전체의 저항이 몇 분의 몇 옴이 돼요? 3분의 4옴이 돼요. 근데 똑같이 2옴, 4옴, 2옴, 4옴이지. 근데 여긴 전체 저항 몇 옴이었어? 6옴이었지. 얘는 3분의 4옴이야.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이렇게까지 작아지는 효과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전압이 12V인데 V1도 V2도 몇 볼트다? 12V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 누구를 구해요 얘들아? 전체 전류 I를 구해볼게요. I는 뭐분의 뭐라고 해요 얘들아? 얼분의 V가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얼분의 V예요. 자, 전체 전류 저항 R 3분의 4옴이야. 그치? V가 몇 볼트야 얘들아? 12V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럼 4, 3, 12 몇이 됩니까? 9A가 돼요. 오, 몇이 됩니까 얘들아? 9A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전체 전류 I가 몇 암페어가 됩니까 얘들아? 9 누가 됩니까? 암페어가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가다가 나눠져서 갈 거야. 잘 봐. 2옴이 커, 4옴이 커. 4옴이 저항이 큰 거지. 얘와 단독으로 놓고 보자면 밑에 장애물이 더 큰 게 있어. 그럼 장애물이 큰 쪽으로 여러 명이 지나갈 거야? 장애물이 작은 쪽으로 여러 명이 지나갈 거야? 응? 너 같으면 넓은 길로 여러 명이 갈 거야? 좁은 길로 여러 명이 갈 거야? 넓은 길. 여기가 넓은 길이지. 저항이 작으니까. 그치? 그래서 위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지나가 적게 지나가? 많이 지나가야 되죠. 됐나요? 자, 여기 위아래 저항이 몇 대 몇이야 얘들아? 저항이 2대 몇이야 얘들아? 2야. 아, 저항이 1대 2야. 저항이 1대 몇이야? 2야. 그런데 저항과 전류는 비례야 반비례야? 저항과 전류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그치? 그러면 전류는 반대로 몇 대 몇으로 지나가야 돼? 2대 1로 지나가야 돼. 근데 전체 전류가 몇 암페어라고 얘들아? 9암페어. 그 중에 전체 3분의 1은 위로, 전체 3분의 1은 어디로? 아래로 지나간다. 됐을까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해를 기반으로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누구와 누구를 구합니까? I1과 I2를 구하는데요. I1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R1분의 V1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R1이 몇 옴이에요? 2옴. V1이 몇 볼트? 12볼트. 약분하면 몇 암페어? 6암페어. 그러면 I2는 어떻게 구해? 네, R2분의 누구로 구할 거야? V2. R2가 몇 옴이야? 4옴. 12볼트. 약분하면 몇 암페어? 3암페어. 둘이 합치면 몇 암페어? 9암페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네요. 됐나요? 그래서 위쪽으로 몇 암페어 얘들아? 9암페어. 위쪽으로 9암페어란다. 몇 암페어? 6암페어. 밑으로 I2가 몇 암페어 얘들아? 3암페어가 지나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6암페어, 3암페어가 지나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누가 I고 누가 V고 누가 R인지를 몰라.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 손대기 힘들어지는 거야. 저항, 전류, 전압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넘어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저항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R은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각 저항에 뭐요 얘들아? 저항에 누구의 합? 역수의 누구요? 합으로 구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누구로 뒤집어줘라? 역수로 뒤집어라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저항이 아무리 많이 연결돼도 몇 개 꼴이다? 한 개 꼴이다. 맞죠? 그래서 힘을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쓴다. 그 전체 전압 V1은 누구랑 같습니까? V2와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직렬 연결해서 전체 회로에서 전류가 일정해. 병렬 연결에서는 전체 회로에서 누가 일정해? 전압이 일정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전류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I는 가다가 회로가 두 군데로 나눠지죠.
그래서 양 위아래로 나눠져서 흘러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따라서 전체전류 I는 I1 플러스 누가 됩니까 얘들아? I2가 돼요. 됐나요?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내용 포인트가 완전 누가 됩니까 얘들아? 반대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완전 반대가 됩니다. 얘는요 배우자마자 여러분들이 계산해주지 않으면 무엇하게 돼요 얘들아? 굉장히 많이 혼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 무엇 해주셔야 돼요 얘들아? 잘 정리해서 뭐 해줘야 돼요 얘들아? 문제 바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원래는 호남 연결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애들이 호남 연결 손을 못 대는 거야. 원래는 호남 연결 해야 돼요. 자 궁극적인 목표는 그걸 가르치려고 했던 건데 여기 기본 원리에서 요즘 교과서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고요. 정확하게 무슨 연결과 무슨 연결, 직렬 연결과 무슨 연결 봤죠? 병렬 연결 봤죠? 자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전기 누구로 들어갈 거예요? 에너지로 들어갈 거예요. 누구로 들어간다고요? 전기 누구로 들어가요? 에너지. 자 근데 강의를 한번 잘라야 되겠다.